안녕하세요. 리차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인 법인의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꼭 1인 법인이어야 되냐? 2인 법인을 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1인 법인의 최고의 단점인 2차 납세 의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2인 법인은 이제 2차 납세 의무가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면 대개 이제 1인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도 그 1인이고 본인이 뭐 다 하는 거죠. 최대 주주도 이제 본인 혼자고, 그 다음에 지분율은 이제 본인 혼자니까 100%겠죠. 즉 지분율이 100%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곧 법인이고 주주인 내가 곧 법인이고 또 법인이 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장점은 이거죠. 일단은 나 혼자 있으니까 뭐 투자 의사결정이 됐든 아니면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죠. 나 간섭할 필요도 없으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좀 이따 배울 과점주주, 즉 지분율이 50%가 넘으면, 초과면 이 그 법인의 법인세, 부가세에 대해서 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2차 납세 의무. 즉 법인 돈으로 세금을 못 내고 있으면 개인한테 그 세금이 추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자로서는 상법, 세법상의 책임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같이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이랑 2인이서 이제 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럼 대표는 뭐 내가 맡을 수도 있고, 나는 그 노는 사람이고 같이 하는 사람은 뭐 근로자다 그러면 내가 대표 맡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주주는 둘이고 지분율은 각각 정확하게 50%씩 하면 과점 주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점 주주는 50%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50%씩 하면 법인세, 부가세에 대한 2차 납세 의무는 없게 됩니다.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장점이고, 단점은 뭐예요? 투자 결정이나 이제 법인 운영 등 할 때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사결정이 좀 자유롭지 못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명이다 보니까 누구 하나는 대표자를 맡는데 대표자가 상법, 세법상의 책임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마냥 대표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동 대표 등을 고려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을 주로 이제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금액들이 크니까 아무래도 2인이서 하면 각자 이제 그 자본금도 반씩, 그 다음에 추후에 들어가는 돈도 반씩 하니까 좀 부담이 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이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법인을 많이 설립하는데 2인도 괜찮다 이거죠. 예,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2인을 법인을 해도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법인세, 부가세, 2차 납세 의무와 관련해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칭은 이렇습니다. 출자자, 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인데요. 여기서 이제 과점주주란 이런 거죠. 주주 1인과 그의 특수 관계인의 소유주식의 합계, 즉 뭐 내가 주주인데 와이프도 같이 그 2인으로 했다. 그럼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합니다. 초과. 딱 50%면 괜찮아요.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런 자를 과점주주라고 하는데요. 이 과점주주는 그 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납세 의무가 성립했을 때, 그때 만약에 과점주주였다라면 그 법인이 나중에 이제 못 내는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본인의 그 지분 비율 한도로 해서 2차 납세 의무를 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납세 의무 성립일이라는 것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를 말합니다. 즉 부가세 같은 경우는 1기, 2기 해가지고 과세 기간이 하나는 6월 30일, 하나는 12월 31일 날 끝나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12월 31일에 끝나죠. 그래서 과세 기간 성립하는 때가 이 납세 의무 성립일이고요. 요때 이제 만약에 과점주주였다라고 하면 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거고요. 그다음 2차 납세 의무 대상이 되는 세금은 그 법인의 뭐 국세, 가산금, 체납, 처분비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인 법인이다. 내가 지분율 100%다.
근데 이 법인에 체납된 부가세 법인세, 내가 뭐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법인에서 이 세금 낼 돈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 법인이 낼 돈은 없지만 그게 나 개인 재산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온다 이거죠. 개인 재산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즉 그 A가 2차 납세 의무가 있고요. 그럼 얼마가 있어요? 그 과점주주가 부담할 세액은 지분율이 100%니까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전액 책임이 있다 이거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2인 법인을 설립했는데 친구랑 같이 설립을 했어요. 근데 내가 60% 하고 그 친구가 40% 했어요. 6대 4예요. 그러면 내가 과점주주죠. 과점주주 50%가 초과되니까. 근데 이제 체납세가 똑같이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럼 2차 납세 의무는 누가 있냐 이거죠. A인 그 과점주주인 A만 있고 B는 없다 이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A한테 그 체납세금의 그 본인 지분율 60%에 해당되는 1,800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2차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거고요. B는 없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친구랑 동일하게 5대5로 했다라고 하면 아까 저희가 과점주는 50% 초과하기 때문에 50% 50%는 괜찮다 이거죠. 그래서 2차 납세 의무가 없다 이거죠. 저희가 무슨 뭐 세금을 떼먹겠다 이런 취지라기보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생각대로 안 돼가지고 세금도 못 내고 또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도 내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까지는 좀 방어를 하시려면 요런 구성도 좀 고민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 주주의 이차납세 의무고요. 이제 이 대표, 이제 2인 이상이 만약에 법인을 설립하면 그 중에 누구 하나는 대표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인이 하는데 둘은 근로자고 한 분은 그냥 좀 시간이 많은 분이라고 해서 그분이 대표를 맡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표를 맡았을 때 저희는 상법상 세법상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세법 시간이니까 세법상 어떤 책임이 있냐면요. 그 책임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법인에 있어서 이 가지급금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가지급금이라는 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결론은 법인이 나중에 폐업할 때 이 가지급금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다 대표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대표자의 소득. 그럼 이 가지급금이 뭐냐? 저희가 이제 처음에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 500만 원짜리로 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재무 상태표 보면 이렇죠. 현금 자산 500 들어왔고 자본금 500이고 아직까지 부채는 없고요. 이런 상태에서 그 부동산 조만한 거를 1억 5천짜리를 사서 2억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소득이 5천이 발생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인 세금 10% 500 낼 건데 500 낼 것인데요. 근데 이럴 때 그 매출과 비용을 저희가 이제 이게 복식북이라고 그래가지고 매출 2억이라는 건 뭐예요? 2억이 현금이 들어오고 그걸 매출로 잡겠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비용 처음에 살 때 나간 거는 현금이 나가고 비용 이제 그거는 비용으로 보겠다. 아니 세무사님 자본금 500밖에 없는데 어떻게 1억 5천이 나가요? 실상 이제 법인 설립할 때 이런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이거는 뭐 이제 세 분이 다시 그 대표자 가수금이 됐든 아니면 법인의 돈을 빌려주는 형태가 됐든 넣어서 일단은 구입은 해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부채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론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법인의 자산이 500인데 지금 조만한 걸 사서 팔고 5천을 남겼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현금이 5,500이 되는 거고요. 자본금은 그대로 500인데 이제 이익잉여금이 5천이 이익이 5천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재무 상태표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이 가지급금이란 건 뭐냐면 그 통장에 5,500 있어야 되는데 3,500밖에 없어요. 뭐 지출한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거 지출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2천은 어디 갔냐 이거죠 도대체가. 2천은 뭐 예를 들어서 대표자나 뭐 이렇게 누가 뺐겠죠.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저희 이제 재무상태표는 요 차변과 대변 금액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지급금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2천이라고 이렇게 넣었는데 이거는 실제 자산이 아니죠. 그죠? 돈이 빠져나갔는데 뭔가 그냥 대체되는 계정으로 가지급금이라는 임시 계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지급금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있냐?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법인들은 이 가지급금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가지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제일 대표적인 게 이거죠. 법인돈과 대표자, 즉, 그 법인돈은 이 대표자 개인 돈이 아닌데, 대표자분들께서 그냥 돈이 그 좀 궁하거나 필요하시면 그냥 법인돈으로 갖다 쓴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 증빙 없이 그냥 돈 그냥 이처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뭐 그 영업을 하다 보면은 뭐 그 좀 밝히기 어려운 접대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뇌물 같은 거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데 이럴 때 이런 걸 여기다 어떤 그 증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돈은 나갔는데. 그 다음에 또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 지금은 뭐 자본금이 작아서 그렇지만 좀 크게 할 때 법인은 설립해야 되는데 자본할 돈이 없어서 누구한테 꿔서 넣었어요. 그리고 설립하고 그 돈을 다시 빼서 줘요. 이런 경우도 가지금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밝히기 어려운 대여금 같은 거 누구한테 이제 친구가 급히 꺼달라고 그래서 아유 나도 돈 없는데 그냥 법인 돈으로 잠시 꺼줘야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공 매출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 나중에 그 이익이 나야 뭐 어떤 입찰이나 여러 이제 이런 거에 그 유리하기 때문에 그 가짜로 매출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법인들이 그럴 때 돈은 안 들어왔잖아요. 돈은 없이 매출만 이쪽만 올라갔기 때문에 역시나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급금이 사실은 법인의 굉장히 골칫덩어리인데요. 역시나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지급금에 대해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한테 이제 꺼준 건데 그 왜 이자를 너 안 받고 있냐 법인 그래서 그 이자만큼은 법인세 내라 이제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를 꺼간 그 이 가지급금을 가져간 것을 대표자를 본다라고 하면은 대표자 너 법인 돈 그냥 공짜로 썼으니까 그만큼 너 이득 보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너 소득세도 내 라는 불이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부채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야 우리 돈 우리한테 대출 받아가지고 니들 뭐 계속 그냥 몰래 몰래 갖다 쓰고 있냐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대출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이자 비용도 비용 처리를 안 해줍니다. 왜 대출 받은 돈으로 그대로 자기가 갖다 쓰고 있으니까 그 대출 받은 돈은 이 법인의 사업 활동에 그 기여를 안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 이 가지급금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그 자산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부채 비율 따질 때 실질적으로 만약에 자본이 500이고 부채가 500이고 자산이 1000이라면 부채 비율은 자산분의 부채에서 50%인데 만약에 가지급금이 있으면요. 이 가지급금은 자산으로 안 봅니다. 즉 700분의 500해서 부채 비율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급금 있는 데들은 대출도 기피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대출 해줬는데도 가지급금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 대출을 회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제일 그 중요한 건 요거죠. 만약에 이렇게 그 가지급금으로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이 법인을 만약에 폐업하게 되면요. 결국 이 돈 대표자 네가 가져갔지? 라고 해서 대표자 그 소득으로 간주해서 대표자한테 소득세 폭탄이 떨어집니다. 소득세 폭탄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지급금이 있으면은 국세청에서 관리 대상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가지급금이 사실은 법인 돈을 갖다 쓴 거기 때문에 공금 횡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세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가지급금들 비용 처리 못한 이런 그 돈들이 있을 때 나중에 폐업하게 되면 이게 대표자 소득으로 해서 소득세 폭탄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 같이 투자를 하려고 이제 같이 몇 명이서 법인을 구성을 했는데 나 혼자 대표를 맞으면 나중에 저런 가지급금이 발생했을 때 내가 혼자 그 뭐 독박 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자 할 때도 그런 것까지 또 서로 협의해서 이제 뭐 공동 대표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일단은
뭐 1인 법인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2인 법인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 2차 납세 의무란 게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 2차 납세 의무. 이거 그 2차 납세 의무 있는지 모르고 50% 초과로 이렇게 지분해 놨다가 나중에 그 법인 막 체납된 세금 많아가지고 그 본인 재산까지 다 뺏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2차 납세 의무 좀 조심하시고 2차 납세 의무를 그 만약에 이걸 지지 않으시려면 나랑 같이 투자하는 분이랑 같이 5대5로 50대50으로 지분을 설정하면 2차 납세 의무가 없으니까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